연이은 흉악범죄로 사형제도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사형제도 존폐와 집행에 대한 찬반 양론은 오래전부터 팽팽히 대립해오고 있습니다. 흉악범죄 예방을 위해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박탈하는 사형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건데요. 이번 주 로포커스에선 사형제도 찬반 논란과 해외 사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집중 보도합니다. 신혜림 기자입니다. 흉악범 23명의 사형이 집행된 1997년 12월 30일, 국내 사형 집행 시계는 이날에 멈춰 있습니다.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대한민국. 제도는 있지만 집행은 되지 않으면서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양론은 꾸준히 대립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도심 번화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사상자를 낸 조선과 최원종,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후 훼손에 유기한 정유정과 공원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최윤종까지 잇따른 흉악범죄로 사형제도 존폐 논란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국민 여론은 사형제도 찬성이 우세합니다. 지난 2022년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69%가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흉악범들에 대해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이 국민들의 분노를 키웠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형제 존치와 집행에 찬성하는 전문가 또한 현행법은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더 중시하고 형벌의 범죄 예방 효과가 낮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사형제도는 계속 불가피하게 유지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가 유지돼야 된다는 말은 당연히 사형 선고가 돼가지고 확정이 되면은 집행도 해야 되죠.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라고 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법의 권위라든지 법의 실효성이 지금 없는 상태가 돼가지고 형벌이 범죄 예방이라든지 범죄 응보형의 역할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와의 외교 문제에 대한 우려에는 다른 나라의 경우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국이나 중국은 더 하고 사실상 사형 집행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왜 EU의 뭐 통상적인 에서 뭐 불이익을 당할 거라는 걱정을 하는 건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사형 집행에 뒤따라오는 여러 문제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선고 시 오판 가능성과 사형제는 집행 후 결과를 돌이킬 수 없다는 점, 이유와의 외교관계,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박탈할 권리가 없다는 등의 이유입니다. 인간의 생명권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가 중대한 범죄 등의 이유로 박탈하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이 되고,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나라가 사형 폐지국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집행을 재개한다라고 한다면 직접적인 어떤 비난과 비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사형 폐지국을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국제사회에서 여러 조약을 맺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좀 마찰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형제 폐지는 제도적인 보완이 마련됐다는 전제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순 폐지는 반대고요.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리고 석방되었을 때 사회의 위해가 클 수 있는, 재범의 위험성이 큰 그런 일정한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절대적 종신형 제도라든지. 과거 사형제에 대해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 헌법재판소. 현재 사형제 존치 여부가 세 번째 위헌심사대에 올라간 가운데 사형제에 대한 시각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예림입니다.